네, 안녕하세요. 톡톡 바이오 메가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미국 나스닥의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 분석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확실하게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내에서 현재는 물론이고 또 앞으로는 어떤 바이오 기업이 주목을 받을지 점검을 해볼 시간인데요. 이렇게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바이든 행정부의 뜨거운 감자 부스터샷 이 부분에 대한 점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벌 제약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제약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벽부터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대본이 수정될 정도로 정말 긴박했던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화이자 바이오텍에 대한 백신 정식 승인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강혜경 고문님께서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파이자하고 바이오엔텍이 장 마감하고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번 주에 그리고 빠르면 이제 오늘 저녁에 미국 이제 FDA 정식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장 마감하고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제 파이자 백신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잘 이제 처방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정식 규제 기관에서 정식 승인을 놨다는 거는 이제 효능에 대해서 또 안전성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규제 기관이 좀 확답을 좀 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서는 좀 반응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그 최근에 주가 상승하고 관련해서는 부스터샷에 대한 게 백악관에서도 이런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또 부스터샷에 대한 8개월 지나고 나서 부스터샷에 대한 처방 이런 부분들이 파이자나 바이오엔테크 관련해서는 주가에서 좀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부스터샷에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조성기 고문님,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부스터샷을 단행하겠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고 왜 이 점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세요. 네네. 그 부스터샷이라고 하는 것은 백신을 맞은 이후에 결국은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한 번 더 백신을 맞추는 것을 부스터샷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백신을 맞고 난 뒤에 면역 반응이 점점 약해지면 결국은 보호 효과가 떨어지고 백신 효과가 감소되니까 이것을 다시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부스터샷이고요. 찬반 논란이 있는 것은 이제 보면은 결국은 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서 결국은 돌파 감염도 나오고 또 중증 환자로 넘어간다든지 입원 일수가 또 입원하는 사람이 더 많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도 떨어진 것 같고 과연 세 번째로 부스터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 의견이 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질병통제센터에서는 접종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결국 이제 모더나나 화이자를 맞은 다음에 8개월이 지난 두 번째 접종하고 나서 8개월이 지난 다음에 대상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에 대해서는 그 백신 접종이 늦게 시작됐죠. 화이자보다는.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한 데이터가 아직 쌓여 있지가 않고 좀 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한 다음에 과연 필요하냐, 그다음에 얼마만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효과를 키워주는 부스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부스터샷에 대한 설명해 주셨는데요. 과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점이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얀센의 경우에는 데이터 부분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누락된 거라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 시간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바이오 기업 중에서요.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기업들 그리고 주가 상승률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볼 만한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지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그 카사바 사이언스 주가 시가총액 차트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가총액 추이 한번 보시면은 어떤 그림을 보이고 있느냐면은 이 앵커님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주가를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이게 완전 스파이크처럼 올라갔는데 나스닥이 원래 한 3,500개가 있고요, 기업이. 그 중에서 바이오가 한 1,000개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들 보면은 바이오엔텍, 모더나 이런 기업들, 노바백스 이런 기업들도 주가 참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고
뭐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단연 1등은 이 가사바 사이언스입니다. 가사바 사이언스가 지금 나스닥 통틀어 1등,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바이오텍 중에서도 나스닥 바이오텍 중에서 1등인데 뭐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왜 주가가 올랐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흔히들 보면은 이게 가사바 사이언스가 지금도 시총이 이제 한 4조 5천억밖에 안 돼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반드시 본인 스스로가 좀 판단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왜 올랐는지 설명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1년간 30배라고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한 3년간 얼마 올랐냐면 3년간 200배가 올랐습니다. 이 기업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왜 올랐냐면 이 기업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 예상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원래 1상 끝나고 그 다음에 2상을 하는데 2상에 보면은 절반 정도가 2상 A라 그러고 그 다음 2상 B라 그러는데 2상 A하고 A 결과가 좋았고 자기 분석 나름대로 그 다음 2상 B 중간 결과도 발표했는데 그게 7월 달에 발표했는데 그것도 만족스러웠다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흔히들 보면은 바이오젠이 허가를 받으면서 이제 이런 가사바 사이언스 이런 기업들이 더 이렇게 일하자면 기대감, 향후 신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반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이를 한 12월 달에 이제 이상 B에 대한 결과를 발표하니까 그런 것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이렇게 나스닥 기업 내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는 가사바 사이언스를 꼽아주셨습니다. 무려 1년 동안에는 30배인데요. 3년간에는 200배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업 관련해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이곳과 관련한 곳이라는 건 알겠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지 우리 고문님께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가사바 사이언스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하는 것보다는 건 아니고요. 이 나스닥에서 이렇게 가장 많이 상승률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구해보자라는 걸로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 가사바 사이언스는 1998년도에 설립이 됐는데요. 2000년도에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처음에 그 기업의 사명을 보면 페인 테라피틱스 뭐죠? 이 페인이라는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 기업이 통증 치료제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던 기업입니다. 근데 2018년도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FDA 승인을 받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사명을 변경하게 된 게 가사바 사이언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은 이제 매출액을 뭐 분석할 그런 이제 매출액을 나타내는 제품은 없고 지금은 이제 R&D 쪽으로 해서 열심히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한 그 치료제 그리고 혈액을 이용한 그 진단 이런 쪽으로 연구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왜 최근에 또 이렇게 주가의 상승과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봤었을 때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한 학회에서도 이제 임상 2상에서 9개월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걸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에 대한 게 이제 시장이 좀 더 알려지면서 이렇게 좀 최근에는 주가의 이런 흐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는 또 좀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는 이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에 있어서는 이제 변형된 단백질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단백질을 좀 정상화시킨다 이런 기전이 있다라고 해서 회사에는 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임상에서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도 우리가 가사바 사이언스 말고 이처럼 주목해야 할 만한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 그러면 이제 치매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우리가 인류를 구원해줄 이 항암과 알츠하이머 치매에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20년 동안 그 글로벌에서는 빅파마도 많이 시도했는데 안 된 게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시장이죠. 그래서 20여 년간 150여 개가 이제 성공하지 못했는데 첫 번째 이제 올해 승인을 받은 바이오젠이 있고요. 바이오젠은 이제 미국 내와 그다음에 미국 외에서는 지금 허가를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라이 릴리 도나네맙이 올해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계획들 그리고 에브비가 있습니다. 임상 1상과 2상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기업이 있는데요. 아밀로이드 베타뿐만이 아니라 타우 그리고 신경면역과 관련한 이런
비롯한 여러 가지 기전의 이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좀 더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늘은 시장에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부스터샷,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관련해서 카사바 사이언스와 관련한 종목 이야기까지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선 대표, 그리고 강혜경 시장 고문, 조성기 기술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